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승국학원 강남 캠퍼스 HSK 대표 강사 시원스크 HSK 대표 강사 최은정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서 아마 공부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우리 1월에 있었던 기출문제로 2월 시험을 한번 제대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해 일부분 1월달 시험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문장 분석력 문제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호흡을 하면서 주어, 서술어가 맞지 않나 혹은 서술어, 목적어가 맞지 않나 혹은 주어, 서술어, 목적어 중에 뭔가 빠지지는 않았나 이런 것들을 가장 기본적으로 체크하는 문제는 그냥 100% 출제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항상 관련사를 먼저 찾아냅니다. 뭔가 짝이 있는 흐름들 있죠. 수일한 딴시 이런 것처럼 그래서 출러 하이, 뭐뭇을 제외하고 뭐뭐 하다 라는 흐름을 먼저 찾아봅니다. 자, 주어는 너무 힘들면 그냥 소설만 잡으셔도 돼요. 어떤 소설에 대해서 얘기할 겁니다. 이 소설은 쉬수角度라고 하는 서술 각도가 이 안에서 다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죠. 巧妙, 교묘하고 절묘하는 걸 제외하고도 그리고 취요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어요. 취요. 그러면 우리 취요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사실 여러분 취요란 말 정말 우리 많이 보잖아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우라는 동사는 예를 들어서 我有一个朋友 나는 친구가 있다. 사람 되지요. 我有一本书 나는 책이 있다. 구체적 사물도 되죠. 我有信心 나는 자신감이 있어. 여우 뒤에는 사람도 되고 구체적인 사물, 추상적인 개념이 모두 들어올 수 있다면 취요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부분 집합관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추상적인 것에만 쓰는 여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추상적인 어떤 것이 있다. 그래서 뜻 자체는 그냥 여우하고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이 소설에는 유엔简지의 언어가 간결하다가 있다? 말이 안 되죠. 뭐가 없는 상태죠? 목적어가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 하나 만들어주시면 돼요. 언어가 간결하다는 특징이 있다? 뭐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네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는 그런 형태, 문장 분석력을 통해서 한번 찾아봤고요. 이번 시험에는 같은 단어 혹은 같이 있을 수 없는 단어를 중복 사용했기 때문에 틀린 게 좀 많이 보였거든요. 자, 쫙 읽어볼게요. 看着这些老照片 이 사진을 보고 인도라니 好像 마치 뭐뭐인 것 같아요. 毕业时的情景 졸업할 때 광경들이 在眼前 눈앞에 있는 것 같다 해서 역시 仿佛 우리 5급 단어죠. 마치라는 말을 두 번이나 썼어요. 마치 뭐뭐인 것 같다, 마치 뭐뭐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는 빼줘야겠죠. 우리가 마치 시리즈라고 하면 好像 그리고 하나 더 似乎 요것도 우리 5급입니다. 그리고 보통 제가 仿佛 요 순서로 외우라고 해요. 트리오 好像似乎仿佛 그래서 요 중에 하나는 빼야지 맞는 문장이 될 수 있겠죠. 자, 왕징리는 登机 비행기에 오르다, 탑승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正在라는 말은 뭐뭐 하는 중이다라는 동작의 지속 상태를 나타내요. 그런데 이징은 이미 타버린 게 되죠. 서로 의미가 어떻게 돼요? 충돌하죠. 이 두 개가 이게 같이 사용이 되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고 타고 있는 중이면 정자에만 쓰시는 거고 이미 탑승을 했으면 이징을 써야지 두 개를 써서는 안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게 10문제 중에 한 문제 정도 보이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두 개나 보였었고요. 자, 전치사가 또 이번에 많이 나왔었어요. 1월 달에. 자, 한번 또 호흡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찬호이더런 사람들은 빼이는 누구에게 뭔가를 당하는 것이 되겠죠. 쭉 보면 어디까지? 부까지 나왔습니다. 깐떠, 만이. 우리가 빼이가 들어올 때는 어떤 동작이 뒤에 들어와서 그 동작을 당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지금 느끼다라는 동사는 빼이하고 쓰지도 않는 동사일 뿐더러 이 사람들은 서비스에 대해서 깐떠만이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되겠죠. 만족감을 느끼는 대상을 얘기하는 거지 어떤 동작을 당한 대상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빼이는 전혀 여기에 맞지가 않고요. 자, 57번.
乐团, 악단이 뭐뭐 할 때 대충. 예. 그리고 주어 바뀌고 왕教授께서 직접 오셔서 지도를 해주셨대요. 지도를 해주시고 对于大家 모두들에 대해서 분석하고 讲解 작품을 강의했다? 좀 이상하죠? 모두들을 위해서 이 작품은 이런 거야 라고 분석도 해주고 강의도 해주었다 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그래서 전치사의 사용이 두 문제 보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의미가 중복되는 거 그리고 전치사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1월 시험에서는 두 문제씩 나와서 굉장히 비중이 높았어요.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인데요. 아까 앞에 문장 분석력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주어 서술어 이렇게 호흡을 하면서 보시는 연습을 해야 모든 문제가 기본적으로 잘 풀린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독해 이 부분에서는 한 방에 딱 풀리는 거 그리고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것들만 좀 뽑아보도록 하는데요. 자, 지금 보면 우리가 샹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리고 뒤에 쉼표가 있고요. 우리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I love you 하고 제가 누구에게 사랑 고백을 할 건데 앞에 사실은 한다고 해서 fact 이렇게 쓰지 않죠. 왜냐하면 그러면 명사가 또 하나 생기니까 주어가 두 개가 생겨요. 사실은 하는 거는 내가 배경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전치사 구조 처리 in fact라고 하듯이 우리가 중국어 같은 경우에도 주어하고 다 이렇게 있고 있는데 사실 한다고 해서 事实하는 것은 요거하고 똑같은 짓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在事实上요렇게 우리도 전치사 구조 처리하는데 짜이는 생략이 가능하고 事实上요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제라는 명사 实际도 똑같이 实际上요렇게 쓰는 방법이 하나 있겠고 마지막은 원래 처음부터 우리가 어기부사라고 해서 지금 뭐 어기부사를 얘기하면 너무 어렵겠지만 어쨌든 주어보다 앞에 툭 던질 수 있는 부사 중에 사실은 하는 부사 其实요렇게 세 가지. 그래서 요렇게 쉼표가 있고 앞에 문장 앞에 요렇게 쭉 주어 나오고 할 때 사실은 하는 방법은 세 개를 그냥 외워두세요. 事实上, 实际上, 其实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 되는데 당연히 정답은 A. 두 번째 빈칸만 보면 너무 쉽게 정답이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에 62번. 자, 微量. 제가요, 지금 이거 촬영하는 바로 요 전 시간에 이거 나왔었어요. 微量元素, 미량 원소. 너무 평상시에 같이 쓰는 단어라면 당연히 답 바로 체크하시면 되죠. 자, 독해 제2 부분은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A, B, C, D를 딱 봤을 때 전체적인 묶음이 내가 좀 잘 알 수 있는 단어로 되어 있는 걸 공략해야 되고 두 번째는 한 방에 그냥 이건 너무 확실히 이거다 하면 그냥 답하고 끝내는 것이 좋고 너무 아닌 것은 이 단어가 아니라 보기를 제껴서 다른 것도 더 이상 보지 않도록 시선을 딱 제외시키는 것이 좋다. 쌤 제가 너무 과감하게 답을 딱 했는데 이게 정답이 아니면 어떡해요? 이러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게 원래 틀릴 운명이셨던 거예요. 그러면 틀릴 거면 좀 신속하게라도 틀려야 우리가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독해 이 부분을 조금 과감하게 푸셔야 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일수록 모든 빈칸을 다 보는 게 아니라 한 개의 빈칸의 개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공부가 잘 안 되신 분들일수록 이거인 것 같기도 하고 얘도 봐야 되고 뭐 이렇게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왜? 확실한 따페이를 안 갖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65번 보실게요. 65번 보시면 색깔이 요게 주어 역할을 사실을 하고 있는데 보이는 색깔에 뭐가 코었다. 확대되었을까요? 그러면 확대되라는 말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 중에 뭐밖에 없다? 範围. 여러분 이거 5급 우리 따페이로 보통 외울 때는 코었다, 範围 범위를 확대시키다, 넓히다. 그래서 확대시키다, 따 개념하고 쓸 수 있는 것은 範围 밖에 없으니까 쉽게 답은 C가 되겠고요. 이것은 입니다 하고 샹춘 어떤 마을입니다. 자, 중간에 꾸미는 곳을 우리가 한번 봐야겠네요. 하나의 요 갖고 있대요. 다시 동사가 보이고 리시. 근데 어떤 역사? 1146년이라는 으흐한 역사. 요것도 5급 답해이자 여러분 역사가 뭐하다 그래요?
悠久历史悠久的历史답은 B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5급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은 금방 답 나오고요. 자, 67번 문제 보시면 연구. 그래서 이거 제가 적중특강에서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调查研究统计 조사 연구 통계 혹은 거기에 좀 더 말을 붙여서 뭐 조사 결과 研究报告 연구 보고서 统计数据 이런 거 다 5급 단어 통계 데이터 같은 것들이 어떤 사실을 밝혔다 할 때 쓰는 동사 무조건 암기 5급 단어들이에요. 表明显示 이거 무조건 여러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5급에서도 맨날 시험 나와요. 조사, 연구, 통계, 조사 결과, 연구 결과 뭐 이런 통계 수치, 데이터 이런 데서 뭘 밝혔다 뭐라고요? 表明 아니면 显示. 그래서 연구에서 뭘 밝혔다. 그래서 일단 제끼는 역할. 바로 답 나오면 참 좋겠지만 얘는 2번, 3번, 4번 빈칸 중에 또 하나가 쉬운 게 있어서요. 답은 쉽게 나왔었어요. 일단 범위를 50%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조심할 게 뭐가 있었냐면 앞에 사람인 경우. 예를 들어서 연구원, 어떤 专家, 전문가, 무슨 박사 이런 사람은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고 말했다라고 할 때 비아오로 시작하는 동사를 쓰고 싶다면 끝과 끝을 합쳐서 뭐를 써라? 表示 쓴다는 것까지 암기해 두시면 이게 한 방으로 우리가 날리거나 바로 답을 찾을 수 있는데 도움이 굉장히 되겠습니다. 뭐 항상 얘기해왔던 것들이라서요. 네, 자, 그 다음 쓰기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지난 12월 시험, 그러니까 작년 12월 시험이 1월 우리 적중특강의 내용이었는데요. 그때 제가 이게 무슨 일이냐, 너무 어려웠다 이런 얘기 했는데 또 다시 또 확 쉬워졌어요. 너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주인공 이름부터가 이거 니엔칭은 너무 쉽지요? 자, 꼭 오늘 쓸 줄 알아야 됐던 한자들 단어들 물리학, 우리, 甜点师라고 하면 우리 보통 말하는 맛있는 단 거 만드는 사람은 파티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制作 만들다, 冰激凌 보통 우리가 일반 회화에서는 빙 자, 여러분 지를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수풀림자도 쓰실 수 있잖아요. 거기다가 물수변 이렇게 붙이시면 빙치린이라는 아이스크림이 되는 거고 요게 6급 단어기는 해요. 빙치링. 그런데 요렇게 써도 상관이 없고 한자가 사실 이게 훨씬 쉽잖아요. 그래서 쓰실 때는 요렇게 쓰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엔서 색깔이 변하는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전체 단락 개수가 많지는 않았어요. 6단락이었거든요. 우리가 정말 많을 때는 11단락, 12단락까지도 본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무조건 요약 쓰기에서 지금 우리가 1000자를 400자로 고쳐야 되잖아요. 줄여서 중요 정보를 잘 전달하는 것이 요약 쓰기의 핵심인데요. 보통 제일 좋은 단락 개수가 제가 4, 5개 이렇게 얘기했고 좀 적다면 3개, 좀 많다면 6개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죠. 두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단락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원래 11개, 12개였던 걸 그대로 지키게 되면 첫 번째 원고지 사용에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어요. 자, 우리가 두 칸을 띄우고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렇게 쓰다 보면 말이 여기서 단락이 끝났어. 그럼 또 원고지를 남기고 자꾸 이렇게 못 쓰는 원고지가 단락마다 계속 나오게 되면 우리가 실제로 아무리 넉넉하게 400자가 훨씬 넘는 칸을 주지만 이렇게 쓰면은 400자는커녕 300자도 쓰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두 번째 이유, 단락을 줄여야 되는 이유는 실제로 길었던 단락도 우리가 내용을 쳐내잖아요. 쳐내다 보면 이게 짧아져요. 짧아지면 다른 단락과 연결성이 생겨버리게 되기 때문에 보통 요 정도가 제일 좋습니다. 근데 많으면 6개 정도 얘기를 하는데 보통 이제 12단락, 11단락 요럴 때 우리가 도저히 요거는 좀 쪼개야 되겠다 하면 6개까지 간 적은 있어도 원래 6개의 단락이면 분명히 더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나중에 재분배를 저와 함께 해보도록 하실게요. 요약 쓰기의 기본 규칙은 항상 똑같아요.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다. 잘못 배우시는 분들 1번 단락에서 40% 무조건 골라내기 2번 단락 40% 하신 다음에 쫙 더해서 이게 요약 쓰기 잘 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특히 잘 보일 거예요. 어떤 단락은 정말 빼기가 애매한 이 단락의 내용이 있어야만 우리가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단락은 80%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단락은 10%, 어떤 단락은 얘는 필요 없겠다. 아예 날려버릴 수도 있는 거니까요. 전체 내용의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40%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중복되는 내용.
그리고 뒤의 내용을 통해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들.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했나를 여러 각도로 얘기하고 있다면 하나만 쓰면 되는 거지 계속 그 열심히 하는 것들을 묘사할 필요는 없겠고요.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는 모든 면에서 성실했다. 예를 들어 이런 면, 이런 것들은 절대 쓰면 안 되겠죠. 성실했다 정도로 넘어가고 멋을 부린 문학적인 표현 같은 것도 좀 패스해서 어쨌든 깔끔하게 우리는 사실만 전달을 하게 되겠습니다. 대사 사용 굉장히 중요한데요. 인칭 대사. 예를 들어서 원래 글에서 타라고 되어 있었는데 나는 바로 앞에 타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도 안 썼어. 그런데 타를 쓰면 좀 이상할 수 있겠죠. 그럴 때는 다시 그 주인공을 살려준다거나 이렇게 사용을 잘 보셔야 되고요. 지시 대사도 마찬가지예요. 나 이것은 했는데 나는 그 앞에 이것이라고 하는 내용을 다 빼버렸던 거죠. 그러면 우리가 쩌를 쓰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사용하면서 흐름 보시면서 주의해 주시고요. 특히 직접합법, 큰 따옴표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가 큰 따옴표를 그대로 또 줄이면서 쓰게 되면 거의 나는 이 사람 말에 손을 대지 않겠다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큰 따옴표를 빼고 영어에서도 배우셨겠지만 간접합법 그냥 쭉 설명하는 식으로 가면서 이제 내용을 몇 가지만 뽑아내다 보면 분명히 인칭이 많이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런 것들 특히 인칭 대사는 아주 조심하셔야 됩니다. 좀 더 이제 좋은 장문이 되려면 우리가 어떤 내용이 여기 걸 썼는데 그 다음 확 여기 걸 쓰고 이러면 이 연결성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사라 그러면 접속사나 부사 같은 거 이용해서 所以, 但是, 只有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주면 훨씬 좋은 우리가 요약 쓰기를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뭐랬냐면 단순히 단락별 요약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균형을 잡은 상태에서 40%를 한번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부터 단락별로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할게요. 한 젊은이가 일찍이 물리학자였는데 그러나 그의 마음속은 줄곧 자신이 파티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했다. 그래서 37세의 그는 업종을 바꿔 파티시가 들어갔다. 파티시가 되기 위해 그는 일부러 호텔 관리 학교에 공부를 하러 갔고 다른 학생들은 이 일을 들은 후 모두 그를 비웃었다. 비웃는 얘기들이 이제 나옵니다. 이번 단락에서. 어이, 당신 사이비 과학자 아니야? 과학자를 하지 않고 파티시를 하러 오는 사람이 어디냐? 과학자가 파티시가 되다니 정말 취미인 거야? 아니면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자작극을 하는 거야? 이런 의혹에 직면해도 젊은이는 논쟁하지 않았고 단지 반드시 성과를 해내야겠다고 몰래 결심했다. 3번 단락. 이 좀 길어요. 그래서 계속 다음으로 이어질 겁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제작 방법을 가르치는데 간단하게 시범을 보인 후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기호에 따라 시험 삼아 시장에서 파는 것과는 맛과 형태가 모두 다른 아이스크림을 제작해보내라고 격려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난이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잇따라 고개를 가로저었다. 이건 못해. 오직 그는 경솔하게 포기하지 않고 먼저 많은 아이스크림에 관한 제작 방법을 열람했고 대동소이하다는 것을 발견했지만 유독 하나의 형광 아이스크림이 그의 주의를 끌었는데 이런 아이스크림은 사람의 혀와 접촉했을 때 연한 녹색의 형광빛을 띄었고 사람에게 미각과 시각의 이중 즐거움을 주었다. 네, 문장마다 제가 좀 이렇게 끊어내고 있는데요. 해석은 좀 어색하더라도 중국어 그대로 느낌을 조금 살릴게요. 이것은 그로 하여금 영감을 얻게 했고 하나의 색이 변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4번 단락도 좀 길어서 넘어갈게요. 이 젊은이는 건강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끝까지 순천연 원료를 사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들려고 했다. 그러나 순천연 원료로 제작하는 것은 연구 제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왜냐하면 모든 반응을 일으키는 어떤 색깔을 변하게 한다든지 이런 원료는 일반적으로 모두 화학 제제였고 그렇지 않으면 원하는 효과를 매우 얻기 어려웠다. 그래서 그는 반복해서 연구 실험했고 매번 색깔을 변화시키지 못해 실패했다. 계속 연결. 그러나 그는 결코 낙담하지 않고 자신이 배운 물리학 지식을 결합하여 음식물은 모두 온도 변화 혹은 산화 때문에 색깔을 바꾼다는 특징을 이용해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원료를 분해해서 재조직하여 자 이런 게 너무 어렵죠. 나중에 안 쓸 거예요. 다시 물리 실험을 했고 과학자의 지혜와 파티시에의 창조력이 완벽하게 결합해서 3개월의 고군분투를 거쳐 그는 마지막에 변색 아이스크림을 연구 제작해냈다. 5번 단락. 변색 아이스크림은 모양에서 보통 아이스크림과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맛의 선택에 있어서 더 풍부했는데 딸기, 바나나로 여러 가지 맛을 넣었고 사람들이 이 아이스크림 먹을 때 그것은 처음에는 남색, 이어서 점차 보라색과 연한 보라색으로 변하고 마지막에는 분홍색으로 변했다. 연결 조금 더 가요. 5번 단락. 선생님과 학생들은 맛을 보는 모두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고 다시는 그의 꿈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게 되었다. 더 좋은 홍보 효과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아이스크림의 변색 드래곤
용이라는 말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안 쓸 거예요. 드래곤 아이스크림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아이스크림은 출시되자마자 고객의 환영을 받았고 국내에서 잘 팔렸을 뿐만 아니라 국외 유통회사들이 관심을 일으켜 판매량이 매우 폭발적이었다. 6번 달라. 과학자가 파티시에로 보냈고 또한 변색 아이스크림을 연구 제작해내자 이 뉴스는 각 큰 매체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보도되었다. 많은 네티즌들도 인터넷상에서 직업은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고 마음을 써서 하기만 하면 어떤 업종에서든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감탄했다. 이 젊은이는 기자 인터뷰를 만났을 때 기쁘게 말했다. 여기 이제 직접화법이 나옵니다. 모든 꿈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고 꿈은 귀하고 비천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니 용감하게 시도하고 노력하면 꿈이 결국은 실현될 것입니다. 자, 전체 내용 읽어봤거든요. 자, 이제부터 골라낼 거예요. 자, 보실게요. 일단 보통의 경우 1번 단락이 참 많이 안 추려져요. 왜냐면 이 이야기의 배경이기도 하고 이 사람 소개이기도 해서. 자, 그래서 한 젊은이가 일찍이는 굳이 할 필요 없어서 물리학자였는데 그러나 마음속 이런 거 다 빼고 줄곧 당연히 이 사람인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자신도 빼고 파티셰가 될 길을 바로 연결되기를 희망했다를 한번 가볼까요? 有一位年轻人是物理学家但是一直希望 줄곧 희망했다. 뭐 하기를 넣을게요. 能成为 혹은 成为点点师 이렇게 해서 목적어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于是 그래서 37세의 그는 뭐 이런 거는 조금 살려줘. 나이가 꽤 있는데도 그죠? 37세의 그는 업종을 바꾸다 그러면 항예라는 우리 5급 단어에서 항 있죠. 그래서 거기서 줄여서 까이항 뭐 자주 나오죠. 업종을 바꾸어 파티셰가 데려갔다. 于是37岁的他 이건 거의 다 썼어요. 改行去做了甜点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파티셰가 되기 위해 정말 쓸데없는 말. 당연히 파티셰가 데려갔으니까 여러분. 그는 일부러 필요 없고 호텔 관리 학교에 공부하러 갔다. 他去酒店管理学校学习 하자. 요 글에서는요 학생들을 계속 学员이라고 해요. 그래서 저도 똑같이 其他学员们 다른 학생들이 其他学员都嘲笑 6급 단어 글을 비웃었다. 嘲笑他 했다. 라고 해서 이런 수식 성분들이나 이런 것만 빼고 기본은 거의 살렸어요. 거의 90% 정도 썼죠. 자, 2번 단락을 몽땅 포기. 왜죠? 이것은 비웃은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당연히 이런 것까지 살려서는 안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부분은 쌤 좀 다르지 않아요? 이런 걸 직면해도 자기가 성과를 해내겠다라고 몰래 결심했다라는 말은 뒤에 이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과감하게 2번 단락을 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글을 비웃었다 다음에 한 번은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아이스크림 제작 방법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뭐 시범을 보였다거나 이런 거 다 빼고 바로 격려했다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허우가 원래 없었는데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넣은 거예요. 有一次老师 여러분 传授 6급 동사로 어떤 지식이나 기술을 전수하고 가르치다. 传授 뭐를요? 冰激凌 여기는 冰激凌이니까 冰激凌으로 할까요? 冰激凌的制作方法를 가르친 후 하고 이거 한번 더 정리해 드릴 거예요. 격려했다. 누구를? 学员们 그리고 뭐 하라고 격려했죠? 制作出 제작해내라고 무엇을? 与 뭐뭐와 시장에서 판매하는 것과 市场上销售的 혹은 出卖的卖的都可以市场上销售的 다른 不同的 아이스크림을 제작해내라고 격려했다. 요까지 한 문장으로 한번 연결해서 말해볼게요. 有一次老师传授冰激凌的制作方法后鼓励学员们制作出 어떤 아이스크림? 与市场上销售的不同的冰激凌 요렇게 한 문장으로 요까지 왔습니다. 다른 학생들은 모두 난이도가 너무 크다고 생각한 것이 고개를 가로젓는 거하고 같은 뜻이 되겠죠? 오직 그는 약간 수식성분 빼고 포기하지 않았다. 其他学员们都认为难度太大都认为难度太大只有他没有放弃 요렇게 하면 되겠죠. 只有他没有放弃 그만 포기를 하지 않았어요. 자, 여기서 당연히 아이스크림에 관한 걸 거니까 많은 제작 방법을 열람했는데 그중 저는 여기 그중
한 가지가 이렇게 지종이라는 말로 좀 바꿔봤어요. 그중 한 가지가 그의 주의를 끌었고 그 다음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막 다 넣을 수는 없겠죠. 이것이 그에게 영감을 얻게 해서 뭐라고 결정했다. 색깔이 변할 수 있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정했다로 딱 가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요 단어가요. 쓰기에 되게 잘 나와요. 자는 찾아서 위에도 읽는 거죠. 열람한다는 얘기요. 他查阅了许多制作方法.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니까 빼버리고 他查阅了许多制作方法.其中그 중에서 이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관이란 말이 원래 스타일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쓰기 굉장히 잘 나오는데 왜냐하면 이거 아이스크림 한 개만 먹고 싶은 게 아니잖아요. 이런 스타일, 어떤 스타일? 其中一款荧光冰激凌引起了他的注意. 그의 주의를 끌었고 这 이것은 让他得到启发. 5급 단어 깨달음이나 영감을 얻게 했고 뭐라고 결정했다. 他决定 하고 쫙 목적어가 들어가면 돼요. 制作 제작하기로 무엇을 可以变色的 색깔이 변할 수 있는 빙질링을 制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연결하시면 비교적 중요한 내용은 다 가져오면서 우리가 핵심은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4번 단락으로 가보죠. 당연히 이 젊은이 건강의 각도에서 출발했다는 말과 순천연 원료를 사용했다는 말은 결국은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年轻人에서 坚持라는 사급 동사가 나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는 것을 坚持하다 그러죠. 그래서 坚持用纯天然原料 아시겠죠? 坚持用 끝까지 뭐를 사용해서 纯天然原料制作冰激凌 자, 여기서 저는 좀 많은 변화를 줬어요. 그러나, 자, 이게 보면 순천연 원료로 제작하는 것은 연구 제작에 매우 큰 어려움을 가져왔는데 왜냐하면 모든 반응을 일으키는 원료가 일반적으로 모두 화학 제제였고 여기까지 화학을 쓰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쵸? 그렇지 않으면 효과를 얻기가 매우 어려웠다는 같은 말이잖아요. 반응을 일으키는 애들은 대부분 이런 거였다. 그래서 그는 매번 실험했는데 자꾸 실패했다라는 말은 어려움을 가져왔다로 대체가 될 것 같아요. 그 대신 순서를 바꿔서 원인을 먼저, 인웨이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소이를 하나 넣어서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但是 그러나 인웨이 뭐 때문에 所有起反应的原料一般都是化学制剂 화학으로 만든 제품들이었기 때문에 所以 그래서 纯天然原料는 누구에게? 给研制 연구와 제작에 带来了极大困难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이렇게 하면 끝까지 이걸 쓰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런 원인 때문에 그렇게 쓰려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을 가져왔다. 즉 많이 실패했다 하고 거의 겹치는 내용 중에서 좀 좋은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낙담하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계속 실험을 하겠지요. 뭐를 결합했냐면 자신이 배운 물리학 지식을 결합해서 여기서 물리학적인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와, 이건 한국어로 봐도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려워요. 포기. 물리학 지식을 결합해서 다시 실험해서 성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쵸? 자, 거의 뭐 지금 20% 정도만 쓴 것 같아요. 但他结合 뭐를 결합했냐면 他所学的物理学知识 자신이 배운 물리학 지식을 결합해서 重新进行实验 3个月后 우리는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3개월 후 他 마침내 终于制作出了 제작해냈다 变色冰激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흐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4번 단락. 그래서 끝까지 순천연 원료 사용하려고 했지만 이런 이유 때문에 그게 어려움을 가져왔으나 자신의 지식을 결합해서 다시 또 실험을 해서 3개월 후 제작해내었다.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5번 단락. 변색 아이스크림이란 말이 바로 방금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거는 타로 쓸게요. 이렇게 쓰면 알아보잖아요.
它在形状上 모양에 있어서는 差别不大 다른 아이스크림과 당연히 다른 아이스크림과 비교했겠죠. 差别不大 크기가 크지 않았지만 그러나 맛의 선택에 있어서 더 풍부했다. 그냥 맛이 풍부했다. 但口味更加丰富, 更丰富라고 하시면 되고요. 게다가 라는 연결고리가 있으면 훨씬 좋을 거예요. 이게 왜냐면 우리는 계속 하나의 지금 문장으로 가고 있는데 이 아이스크림을 계속 설명을 더 해가는 그렇게 추가해주는 느낌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무슨 맛 하는 게 이제 이 말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라 다 빼야겠죠. 그죠? 더 풍부했고 arch에 게다가 사람들이 먹을 때 당연히 아이스크림이니까 뺄게요. 食用이란 말을 썼어요. 食用时다 그것 그 아이스크림은 이 색깔 다 넣을 거예요, 여러분? 아니요. 점차 逐渐改变颜色 라고 하면 되죠. 逐渐改变颜色 점차 색깔을 바꾸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여러 가지 했는데 모양은 비슷했다. 맛이 더 풍부했고 게다가 먹을 때 색깔 바뀌었다. 이렇게 세 가지 넣어줬습니다. 계속 5번 탈락. 老师和学员们 학생들이 모두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했다. 하고 당연히 이제 의심 안 하게 됐을 거니까 유추 가능한 내용은 빼게 됩니다. 이때 赞不绝口 별로 그렇게 어려운 단어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赞 칭찬이 不 뭐 하지 않아요? 죄는 끊어진다는 뜻이요. 입에서 끊어지질 않는다. 계속 입이 마르도록 칭찬하다. 하고 제가 여기 선을 하나 넣었어요. 저는 여기서 단락을 나눌 생각이에요.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왜냐하면 앞에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걸 약간 과제처럼 내서 이제 결국 그 과제를 해낸 거고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걸 외부에서 판매를 하는 내용으로 바뀌고 그것이 뉴스 매체 그리고 네티즌들한테 유명해지는 얘기로 바뀌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부터 바뀌고 싶어요. 단락이. 그리고 이름은 굳이 필요 없고 이 아이스크림은 这款이라고 했겠죠. 역시 이런 스타일의 아이스크림. 这款은 아니에요. 그러면 요 아이스크림 요거 하나 요런 느낌이라서 这款冰淇淋 출시되자마자 여러분 요거 좀 외우시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쓰기에 정말 잘 나온다. 已经推出经过 推出는 내놓다. 내놓자마자 已经推出 이거 정말 자주 나와요. 고객의 환영을 받았고 국내에서 잘 팔렸을 뿐만 아니라 이 말은 결국은 요거면 충분해요. 판매량이 销量火爆 폭발했단 말이에요. 완전 화산 폭발하듯이 폭발적이었다 라고 바로 연결을 하시고 이거 다 우리가 이제 아는 내용이니까 这条新闻 이 뉴스는 매체들이 했겠죠. 被广泛报道 보도되었고 우리는 심표 보도되었고 그 다음 많은 네티즌들 아니면 그냥 네티즌 하면 안 되나요? 网友们또 자 여기에 동사가 있죠. 감탄했다. 무엇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핵심만 좀 할게요. 마음을 써서 하기만 하면 어떠한 업종에서도 모든 성과를 거둘 수 있다라고 감탄했다. 이게 목적어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따라서 网友们感叹 뭐라고? 只要뭐뭐 하기만 하면 用心 마음을 써서 去做 그리고 심표 在任何一种行业 어떠한 업종에서든 또能取得成绩 우리가成绩라는 말이요 꼭 시험 쳐서 나 70점 나왔어? 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성과를 거두는 것도 成绩 取得成绩 할 수 있다고 감탄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젊은이는 기자 인터뷰를 만났을 때 여기 원래 표현은 面对采访 혹은 우리 많이 쓰는 말 接受采访도 많이 쓰죠. 接受采访时说 말했습니다. 그리고 다 말할 필요 없고요. 뭐 비천하고 높고 낮음이 없으니 이런 거 빼고 모든 꿈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每个梦想都值得拥有. 值得뭐뭐 할 만한 가치가 있다. 拥有는 우리 6급 동사로 가지다. 가치가 있고 용감하게 뭐뭐 하다. 용于尝试 6급 단어 시도하고 并努力 노력한다면 심표 梦想终究会实现. 네, 결국은 실현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하고 큰 따옴표는 굳이 쓸 필요가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단락을 제가 분배를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 물리학자였던 젊은이가 파티시가 되려고 했다라는 1번 단락 이 사람에 대한 소개 그리고
그 뒤에 끝이 어떻게 끝났냐면 되게 배우러 갔는데 사람들이 비웃었다. 그리고 2번 단락은 비웃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빼버렸어요. 3번 단락 선생님의 어떤 숙제 같은 과제 때문에 변색 아이스크림을 만들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4번에서 5번 중간, 원래 5번 중간 단락까지를 3번 단락으로 해서 힘들게 변색 아이스크림을 제작해냈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데까지, 그리고 그걸 시장에 넣어서 5번 중간에서 끝까지를 4번 단락으로 해서 크게 성공하고 인터뷰에서 자신의 생각을 얘기하는 것까지를 끝까지로 잡아서 저는 4단락으로 바꿔봤습니다. 항상 제목은 글 안에 있어요 라고 제가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 말 있죠. 어디 갔지? 모든 꿈은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요. 每个梦想值得拥有每个梦想值得拥有도 괜찮을 것 같고요. 꿈은 귀하고 비천하고 높고 낮음이 없다라고 해서 梦想不分开高低 뭐 이런 것도 제목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12월 시험이죠. 이건 1월 시험이고 에 비해서 또다시 쉬워졌어요. 왜 또다시라 그러냐면 또 그 12월 전에는 쉬웠고 요런 수준이었고 한번 미친 듯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내려오고 사실 출제자 마음이니까요.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너무 어느 정도의 그래도 약간의 그 몇 급이라는 지금 급수를 갖고 시험을 치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네, 이번 특강도 우리 최현정 사단의 세 분의 선생님이 함께 준비해서 여러분한테 전달해 드렸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게 공부하기가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안 좋다는 건 저도 너무 잘 알고 저도 계속 비대면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힘든 건 누구나 힘들고요. 한국만 힘든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힘들 때 우리 투덜거리지만 말고요. 이 상황에 맞게 또 비대면 수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 느낌을 쭉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게 학생들을 감이 생기게 하고 6급에 어떤 대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건 굉장히 힘든데요. 까먹는 건 1, 2주면 그냥 훅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짜증내서 못하겠어. 중국어 팍 놓는 순간 여러분 다시 아주 또 처음부터 해야 되는 상태가 되어버리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 꾸준하게 해서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험 잘 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